자,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독서 영역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문제 유형이 조금은 달라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기존에는 어떤 이 독서 방식, 즉 읽기 방식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뭐 학생 반응에 관련된 문제, 또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면은 요번 문제는요, 물론 내용 문제 있습니다. 내용을 바탕으로 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추론하는 추론 형태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를 확인을 해보자면 내용, 1번 문제 내용, 2번 문제 이제 포인트 문제, 그리고 3번 문제 독서일지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보도록 하죠. 학습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문자 이외에 그림, 사진 등의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을 접하곤 한다. 시각 자료가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견해에 따르면 시각 자료는 문자 외에 또 다른 학습 단서가 된다. 문자로만 구성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머릿속으로 문자가 제공하는 정보, 즉 문자 정보만을 처리하지만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을 읽을 때는 이미지 정보도 함께 처리한다. 이 두 정보들은, 자, 이 두 정보가 뭡니까? 문자 정보와 이미지 정보죠. 이 두 정보들은 서로 참조되면서 연결되어 독자가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한다. 독자가 문자 정보를 떠올리지 못할 때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되어 글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이미지 정보가 뭐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요? 글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자, 독서라고 하는 거 학습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 문자 정보와 어떤 이미지 정보를 이용을 해서 독자는 내용을 기억하고 학습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시각 자료는 글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에 따라 예시적, 설명적, 보충적 시각 자료를 구분할 수 있다. 저기 구분 들어가 있고요. 예시적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자, 내용. 예시적 시각 자료는 내용을 이미지화하는 것. 설명적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을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목적이 더하여 그래서 다룬 내용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보충적 시각 자료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글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보충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예시적, 설명적, 보충적 시각 자료가 각각 어떠한 목적과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충적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글 내용과 관련 없이 여백을 메우는 목적으로 장식적 시각 자료가 쓰이기도 한다. 자, 그래서 예시적, 설명적, 보충적, 그리고 장식적 시각 자료 네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글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포함하여 글을 읽을 때 독자는 글의 내용과 시각 자료의 관계를 살피고 시각 자료로 강조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또한 시각 자료가 설명 대상이나 개념을 적절하게 표현하였는지, 그래서 효과적으로 쓰이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독자는 글 내용과 이에 적합한 시각 자료를 종합하여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독자는 매력적인 시각 자료에 사로잡혀 읽기의 목적이 잃지 않고 낯설고 복잡한 시각 자료도 읽어내는 능동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끝부분에서는 이 시각 자료를 읽을 때 어떤 주의사항 그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순서대로 문제 풀어볼게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시각자료는 여백을 채우는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시각자료를 통해 부각할 수 있고 독자가 시각자료에 끌리다 보면 글을 읽는 목적을 잃을 수 있고 마지막 단락에 그 내용이 있었죠. 시각자료의 용도는 머릿속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자, 시각자료 용도가 구분된다. 어떻게 구분된다고요? 머리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선지에서는 시각 자료를 어떻게 구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글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에 따라 예시, 설명, 보충적 시각 자료로 구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선지 4번에 나와 있는 머릿속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가 틀렸네. 5번. 독자는 낯선 시각 자료도 읽어내는 능동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 단락에 있었습니다.
자, 1번의 답 4번이 되겠군요. 자, 2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은 글 내용과 관련된 시각자료를 포함한 글을 읽을 때, 즉 주의사항. 글의 의미는 글 내용과 시각자료를 종합하여 구성할 수 있고, 문자 정보와 이미지 정보는 상호 참조되어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문자로만 구성된 글보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웠다면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되었을 수 있고, 글에서 설명하는 개념과 시각자료의 관련성을 따지고 시각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고, 문자 정보 처리와 이미지 정보 처리를 통해 연결된 정보를, 자, 요거 여러분들 선지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문자 정보 처리와 이미지 정보 처리를 통해 연결된 정보를 독자가 떠올려야 글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자, 글 내용 기억하는 부분은 어디 있었어요? 예, 바로 왼쪽 부분, 첫 번째 단락 끝부분에 나와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자가 문자 정보를 떠올리지 못할 때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되어 글 내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 정보가 잘 기억이 안 날 때 이미지 정보가 글의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런데 선지 5번은 그 내용이 아니죠. 따라서 2번의 답은 5번. 자, 3번. 보기에는 학생이 쓴 독서 일지 일부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집트의 기록 문화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다. 제목 옆에 비행기 그림이 있었다. 자, 시각적으로 하나 나와 있고, 글은 파피루스 줄기를 잘라 줄기를 가로 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들었다라는 내용만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문자 정보가 되네. 글 속에 있는 그림을 보니, 자, 시각자료 있습니다. 그림 1에서 파피루스 줄기를 같은 길이로 길고 얇게 자른다는 것을, 그림 2에서 그것들을 가로 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그림 1과 그림 2는 어떤 시각자료에 해당이 됩니까? 자, 선지에서, 지문에서 시각자료가 뭐라고요? 예시적, 설명적, 보충적 시각자료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림 1과 2는 뭐가 돼요? 글 내용을 시각화했고, 그 다음에 글에서 다룬 내용을 보완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 1 같은 경우에는 파피루스 줄기를 잘랐다고 했는데, 그림 1은 같은 길이로 길고 얇게 자른다. 좀 추가적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얘는 설명적인 어떤 시각자료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2도 줄기를 가로 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들었다. 그림 2에서 그것들을 가로 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든다. 그림 2 같은 경우에는 예시적 설명 자료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림 1은 설명적 시각자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 3은 이집트 상형 문자가 벽에 새겨진 모습을 담고 있었다. 자, 그러면 그림 3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아마 보충적 시각자료가 되려나? 예, 글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거, 보충적 시각자료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비행기 그림은 글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틀렸죠? 글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글 내용은 파피루스 줄기를 잘라서 종이를 만든다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그림 1은 글 내용을 시각해 보여주면서 앞부분 맞고, 글 내용도 보완해주는 설명적 시각자료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3번, 그림 2는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보여주는, 아니죠. 글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예시적 시각자료에 해당이 되겠고요. 4번, 그림 3은 글 내용에 있는 설명 대상을 표현하여, 아니요. 글 내용에 있는 것은 파피루스인데 그림 3은 벽에 새겨진 이집트 상형 문자입니다. 5번, 그림 2와 3은 글에서 다룬 내용을 보완하여 글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요건 좀 애매하죠. 특히나 이제 3 같은 경우에는 뭐 확장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집트 상형 문자가 있으니까. 근데 그림 2는 글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시적 설명 자료이기 때문에, 예시적 시각 자료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가장 타당한 것은 답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독서 문제가 조금은 좀 이렇게 변화 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기존의 어떤 교육청 문제들과는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존에 했던 문제들이 어떤 그 내용 이해 측면과, 그리고 독서 방식, 그 다음에 뭐 학생 반응,
요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요번 9월 문제는 이 독서 방식하고 학생 반응 문제가 아니라 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저 1, 2, 3번이 다 이런 유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서 설명 마치도록 합니다.